이번 영상에서는 세제남 과학세상 물리학 1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 19번째로 파동의 간섭 앞부분인 파동의 간섭 개요하고 소리의 간섭 및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될 내용은 파동의 간섭 개요, 그리고 이제 소리의 간섭, 그리고 소리의 간섭 활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시작할 내용은 파동의 간섭 개요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포함될 내용들은 이제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 물결파의 간섭, 소리의 간섭, 빛의 간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인데, 이 그림 두 개가 있어요. 왼편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왼편에 있는 그림은 이제 위로 펄스, 이 파동의 펄스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크기가 윗방향으로 똑같은 방향, 그래서 변위가 위로 똑같은 변위를 갖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A라고 하는 것은 위로 변위를 갖고 있고, B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변위를 갖고 있어서, 얘가 A라고 하는 펄스와 B라고 하는 펄스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오지요. 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되는 것을 요 중간 그림에 그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개의 파가 펄스가 중첩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라고 하는 펄스와 B라고 하는 펄스의 크기가, A라고 하는 펄스의 크기가 이거죠. 그리고 B라고 하는 펄스의 크기가 제일 작은 요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A라고 하는 펄스 Y1과 B라고 하는 펄스 Y2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첩이라고 얘기를 해서, 합쳐진 파를 뭐라고 하냐면 합성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한번 보죠. 이게 변위가 반대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A라고 하는 거는 위로 되어 있고 Y1 되어 있고, B라고 하는 거 Y2가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이게 작은 펄스를 갖겠죠. 뭐 높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펄스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이제 0으로 되겠죠. 그래서 중첩이 일어나고 합성파가 일어나는데, 중첩이 일어나고 합성파가 일어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A라고 하는 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B라고 하는 것이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는 A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B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진행해서, 여기 중첩을 일으켜서 합성파를 만든 거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파가 진행을 한다. 그래서 독립성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 그림이 되죠. A라고 하는 파가 오른쪽으로, B라고 하는 파가 왼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이탄 물리학 1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동의 간섭을 이렇게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파동이 진행해서 중첩될 때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아지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둘 이상의 파동이 중첩되어서 합성파의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보강간섭하고 상쇄간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보강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여기 이제 마루죠.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이제 커지는 거고, 골과 골이 만날 때도 커지죠. 이제 그 상쇄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와 골이 만나서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파동의 간섭은 여러 개의 파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두 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O1이라고 하는 소스 1, 그래서 O1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소스 2, 그래서 O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전자파를 생각을 했는데, 전자파나 물결파나 소리파나 다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파를 갖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전기장이 이와 같이 파동을 이렇게 치고 갑니다. 파동을 이렇게 치고 가면 어디선가 이 관측되는 점 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 P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곳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 빨간 걸로 온 전기장과 파동과 파란 걸로 온 파동이 서로 만나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이 E1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소스 1에서 나온 거가 빨간색이고요, 소스 2에서 나온 게 파란색인데, 지금 요거 2원, 지금 여기다 그린 것들을 보게 되면 빨간 거의 모양하고 파란 거의 모양이 똑같죠. 똑같다고 하는 것은 유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유상이 같으면 여기 마루와 마루, 그리고 골과 골이 똑같은 점이니까, 이게 이제 중첩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크기가
이렇게 되겠죠. 아까 중첩하는 것을 중첩을 일으켜서 합성파를 만드는 걸 봤으니까 이렇게 커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오른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빨간 것과 파란 것이 서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면 이와 같이 작아지는 현상. 만약에 이거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한다면 이게 0으로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왼편에 있는 것들이 보강 간섭이고,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서 크기가 커지는, 즉 위상차가 커지는, 나중에 보게 되면 얘가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거 그린 것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파가 180도 위상차가 나서 이제 중첩이 일으키면 합성파가 작아지는 현상, 그리고 뭐 크기가 같다고 한다면 0이 되는 그런 현상을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 여기 이제 파란 것과 그린, 초록이 두 개의 파가 이제 만나요. 만나게 되면 합성파를 만들기를 빨간 거를 만드는데, 어떤 위치에서 보면, 자, 파란 거하고 초록이 만나면 이제 커지죠. 그리고 이제 얘가 반대가 되면, 모양이 반대가, 이와 같이 모양이 반대가 되면 0이 되는, 그래서 그 합성파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는 즉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림으로 봤습니다. 그림 출처는 네이버의 블로그에 한국순환학회에서 가져온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결파의 간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결파의 간섭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그림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물결이 생기죠.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물결을 만들었어요. 만든 걸 같이 움직이게 되면, 두 개에 의해서 물결파가 만들어지면 이와 같이 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완전히 검은 부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결파의 간섭에서 지금 이제 금방 풍선을 가지고 물결을 흔들었던 것들이 S1이라고 하는 이 풍선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또 풍선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마루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하얀 실선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S1에서 나오는 것들이 점선과 이와 같이 점선과 실선이 있는데, 점선은 골이고요. 그 실선은 마루예요. 그러니까 골, 마루, 골, 마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결이 쳐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S2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것에 의해서 물결이 생기는 것은 골, 마루 해서 쳐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점 P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S1에 의해서 생긴 마루, 여기 마루가 있고, S2에서 생긴 마루, 이것들이 만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물결이 제일 높은 곳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Q라고 하는 곳에 한번 봅시다. Q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S2A에 생긴 거가 이거고요. S1에 생긴 거가 이런. 그러니까 점선과 점선이 만났으니까 골과 골이 만난 거죠. 물결로 보면 어때요? 제일 낮은 그 골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걸 또 우리는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R이라고 하는 점을 한번 보죠. R이라고 하는 점을 보면 여기 실선하고 점선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S2에 의해서 골이 만들어졌고, S1에 의해서 그 마루가 만들어져서 골과 마루가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결의 높이가 굉장히 이제 거의 없어지겠죠. 이제 낮아진 그런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물결의 높이로 보면 마루와 마루가 만났을 때 제일 높은 거고, 마루와 골이 만났을 때 이제 거의 그 중간쯤 되고, 골과 골이 만났을 때 제일 낮은 점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보강간섭, 골과 골이 만나도 보강간섭, 똑같은 그런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마루와 골이 만나면 우리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만났으니까 얘는 상쇄 간섭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가운데 있는 파란 선을 보게 되면, 여기 그 마루가 만나고
만났고 골과 골이 만났고 마루와 마루가 만났고 골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여기는 뭐 상세 간섭은 없고 보강 간섭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이 점선하고 이 점선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점선 오른쪽에 있는 점선에 보게 되면 여기 그 골하고 이렇게 생긴 골하고 마루가 만나고 여기 골하고 마루가 만나고 해서 골과 마루가 만났으니까 여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 그래서 즉 실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고 여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났으니까 이 상세 간섭이 일어난 부분들은 이제 그 물결이 높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실선을 따라서는 굉장히 물결이 높았다 낮았다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앞에 그림에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실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선은 여기 실선이 있고 여기도 실선이 있고 여기도 실선이 있죠. 실선이 3개 있는데 그게 보강 간섭이고 점선은 여기 점선 4개가 있는데 이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물결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보강 간섭,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점이고 A점이 오른쪽 그림이에요. A점이 보강 간섭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B점이 이제 골과 골이 만났고 여기 중간쯤은 뭐예요? 마루와 골이 만난 그런 상쇄 간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결을 이렇게 칠 텐데 물결이 이렇게 높은 마루가 만났을 때는 이게 볼록 렌즈처럼 보여서 굉장히 빛이 밝게 보이는 거고 골과 골이 만나면 약 오목 렌즈 역할을 해서 이게 어둡게 보이는 그래서 아까 물결을 쳐올 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이 생겼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한번 다시 그 실험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실험 영상을 다시 보면 이 두 개 S1과 S2에 의해서 물결파를 만들어 보다면 그 결과의 물결파가 이와 같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 밝고 어둡고 한 부분이 밝고 이렇게 생긴 것은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거고요. 이 검게 보이는 부분들은 골과 골이 만난 부분이고 여기 이제 거의 물결이 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뭐겠어요? 그죠? 상쇄 간섭이 일어난 그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앞에서 생각했던 그런 그림에 의해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의해서 물결파가 어떤 모양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리의 간섭인데 소리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스피커와 B라고 하는 스피커를 이와 같이 갖다 놓고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된 것들을 여기 실선과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선이 이제 마루고요. 점선이 이제 골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루, 골 이렇게 해서 이제 파동을 쳐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B 그림에 의해서 파란색의 값에 의해서 마루와 골, 실선과 점선이니까 마루와 골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파동을 쳐갑니다. 그때 이제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파란 거의 실선과 요 오렌지색의 실선이 만나면 여기가 마루. 그리고 이제 그 골과 골이 만난 거가 여기 있으니까 아까 물결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제일 높은 거고 얘가 제일 낮은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죠? 마루하고 골이 만났으니까 이제 0이 되는 그런 값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생각했던 물결파는 이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소리에다 갖다 적용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화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난 이 부분을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거꾸로 그 실선과 점선 즉 마루와 골이 만난 것을 우리는 상쇄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거를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스피커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스피커 2개가 있어서 스피커 2개의 중앙에서 딱 이렇게 그 중앙에 2개의 스피커의 중앙에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 곳에다가 여기다 놓게 되면 거리가 똑같죠. 그죠? 주파수가 또 스피커에 나오는 주파수가 똑같고 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위상이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 한번 세 볼까요? 이렇게 한 파장 그리고 이렇게 해서 2파장 이렇게 하면 3파장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파장 2파장, 3파장이 되니까 3파장만큼 왔을 때 여기에서는 위상이 똑같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소리가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중앙에서 떨어진 이 Q라고 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점이
두 개 다 다를 텐데 어떤 특정한 점, Q라고 하는 점을 찾아서 생각하면 이제 파장이 얘가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난 그 지점을 이제 택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생각한다면 요 파란 점들이 되는 거죠. 파란 점에서 생각하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인데 얘는 한 파장, 두 파장 반. 그래서 네 파장이고 얘는 두 파장 반이니까 그거를 뺀 거를 우리는 경로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경로차가 없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경로차가 날 텐데 이 두 개의 경로차에 의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것인가 상쇄 간섭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경로차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소스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소스에 의해서 소스에 의해 생기는 그 거리차가 되는 거죠. 거리차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2분의 람다의 2m이라고 하는 것은 이 2분의 람다라고 하는 것은 반파장이에요. 반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예요? 180도 차이가 있다. 반파장은 180, 한 파장이면 360도지만 반파장이면 180도잖아요. 180도의 두 배니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거죠. 180도의 두 배가 되면 뭐가 돼요? 360도가 되는 거죠. 360도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동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분의 람다,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2분의 람다의 이렇게 짝수배가 아니고 홀수배가 되면 어긋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였고 여기는 두 개 반이었으니까 네 개에서 두 개 반을 빼게 되면 한 개 반이 되는 거죠. 한 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라고 하냐면 홀수배예요. 그래서 홀수배가 되니까 2분의 람다의 반파장이 홀수배가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즉 보면 이게 이제 180도의 유상차가 나는 그런 뒤집어져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빛의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실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슬릿이라고 하는 여기 슬릿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얇게 이렇게 뚫어 놓은 거예요. 빛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컬리메이티드 레이저 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저 빔이라고 하는 거에 코히어런스라고 얘기를 해서 위상이 유지를 하면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빔이 위상이 이렇게 생긴 그런 것들이 가서 여기를 만나고 나면 이렇게 회전을 해서 퍼지게 이렇게 돼요. 퍼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선들이 위상이 같은 마루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루라고 생각합시다. 마루라고 하는 거고 파란 것도 이제 마루라고 하는 것들이 만나게 되면 아까 마루와 골이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얘들의 빛의 색깔들이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P점이 이제 여기 Y축에 있어서 이제 Y축에 있어 좀 멀리 이렇게 있어서 Y축에 있어서 각각 P점에 의해서 밝고 어두운 띠가 나타난다. 그 밝고 어두운 띠를 이렇게 그린으로 나타내는데 얘들을 이제 프린지로 보면 프린지라고 하는 게 띠예요, 띠. 그래서 여기 밝은 띠, 여기 이제 높으니까 밝은 띠가 나타나고 여기 이렇게 낮아지니까 어두운 띠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물결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하면 요 밝은 띠가 나타난 것은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거고 어두운 띠가 만난 것은 이제 골과 골이 만나서 이런 프린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얘도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겠죠. 그죠?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차가 여기 S1에 의해 생기는 경로는 R1이 되는 거고요. S2에 의해 생기는 경로는 R2가 되는데 R1이라고 하는 경로와 R2라고 하는 경로 차이가 이와 같이 2분의 람다의 짝수배, 그러니까 2분의 람다라고 하는 것은 반파장이고 짝수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람다가 180도니까 그걸 짝수로 하게 되면 360도의 배수가 되겠죠. 정수배가 되니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이제 180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단원의 마지막에 우리 빛의 간섭하고 회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공부를 한 것들은 우리는 간섭, 파동의 간섭이 있었고요. 파동의 간섭에 의해서 중첩, 그리고 이제 합성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물결파의 간섭, 소리의 간섭, 빛의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리의 간섭과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은 소리의 간섭, 개요, 그리고 소음 제거 기술, 악기 연주, 악기 조율, 공연장 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리의 간섭,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잠깐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리의 간섭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공부를 했던 것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정상파 혹은 우리는 정제파, 뭐 스탠딩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악기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 하는, 정상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나서 그게 이제 악기 연주에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들어봤던 맥놀이, 비트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악기 조율을 할 때 쓰는 그런 현상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는 보강간섭과 상세간섭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할 것들이 정상파, 맥놀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간섭에서 보강 간섭하고 상세 간섭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뭐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파동이 이제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2개의 소리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A라고 하는 스피커와 B라고 하는 스피커에서 이렇게 소리파가 나오는데, A라고 하는 스피커에서는 갈색의 이제 파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스피커에서는 이제 파란색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실선이 여기 실선 이런 것들이 마루가 되고 이 점선이 골이 돼요.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이제 실선과 점선이 각각, 실선과 점선이 마루와 골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여기 마루와 마루가 실선과 실선이 만났죠. 그리고 여기도 실선과 실선이 만났고, 여기 실선과 실선이 만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뭐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골과 골, 점선과 점선, 이와 같이 점선과 점선이 만나도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여기 이제 이 파란 점을 한번 볼까요? 파란 점을 보면 여기 실선과 점선이 만났고, 여기 이제 또 실선과 점선이 만났고, 이렇게 되니까 파란 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쇄 간섭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스피커를 이렇게 갖다 놨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점 P라고 하는 곳은 이 스피커와 왼쪽에 있는 스피커와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 사이에 서로 거리가 똑같죠. 거리가 똑같은 거리니까 유상이 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장을 생각하기를 하나, 둘, 세 개의 파장이 있다고 하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의 파장이 돼 있으니까 마루와 마루 혹은 골과 골이 만났겠죠.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여기 오른편에 있는 것들은 이 중앙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어떤 Q라고 하는 점을 잡았어요.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이제 우리는 잡은 건데,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 둘, 파장으로 봤을 때 네 개의 파장이 4람다가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 둘, 반이니까 2.5 람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파원, 즉 여기서는 스피커가 되는 거죠. 파원으로부터 관측점까지의 거리. 그러면 2개의 파동이 있으니까 2개의 거리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로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경로차가 이 파장의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은 경로차가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파워로부터 2개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경로차니까, 그 경로차가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는 반파장이죠. 반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180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기 m이라고 하는 값이 정수배이기 때문에 얘가 정수값이고, 얘가 2라고 하는 값이니까 어떤 반파장의 짝수배.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뭐가 생겨요? 보강 간섭이 생기는 거고,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람다에, 마찬가지로 여기 그 m이라고 하는 게 정수니까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되는 거죠.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소리의 간섭을 이용해서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그런 활용 범위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이걸 선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거 아니고요. 이 보스라고 하는 헤드폰인데, 그 보스라고 하는 헤드폰에서 보스 quiet comfort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의 그 선전하는 문구를 보면 마법 같은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50년 이상 연구한 어쩌고 하면서 이어컵 안에 숨겨진 마이크로 외부 소음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그 외부 소음은 반대 신호로 이제 차단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게 반대 신호로 차단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뭘 이용할 거냐면 우리가 뭐였겠어요? 상세 간섭을 이용한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소음 제거 기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 소음 제거 기술을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그리고 노이즈 캔슬레이션, 그 액티브 노이즈 리덕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잡음을 이제 조절하는 거고, 캔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는 거,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그러한 기술이 된다. 그런데 여기 액티브라고 써 있는 것은 패시브하고 이제 반하는 말이잖아요. 능동적으로 이제 줄이는 거고,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그 방음제 같은 걸 써서 소리가 있는 부분들을 소리가 이제 조금 줄일 수 있게 만드는 방음제를 설치하고, 그리고 뭐를 막는 그런 기술들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를 소리의 간섭을 이용해서 뭐 상쇄 간섭을 이용하겠죠. 상쇄 간섭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기술이 소음 제거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거냐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reducing, 그 줄이는 방법이다. 뭘 unwanted,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운드가 잡음이고 소음이 되는 거죠. 뭐를 어떻게 줄이는 거냐면 addition of second sound, 뭐 두 번째 사운드를 더해서, 근데 두 번째 사운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거를 캔슬할 수 있게 디자인된, 그게 이제 우리는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컨셉이 1930년대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쭉 개발돼서 1980년대에 이제 우리가 그 커머셜 에어라인 헤드셋에, 그러니까 상용 그 항공사에서 그 헤드셋에 이제 사용되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테크놀로지, 그런 기술들이 이제 우리는 또 로드 비클, 자동차나 그리고 모바일 텔레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헤드폰이라든가 이어폰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런 기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소음 제거 기술에 우리 그 소리의 간섭이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마법 같은 노이즈 캔슬링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소음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해서 그 소음하고 반대 신호를 이제 차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죠? 그죠? 소음이 노이즈 소스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노이즈 소스를 뭘로 감지를 해요? 마이크로 감지를 한 다음에 그 마이크로 감지한 걸 가지고 그 노이즈 소스하고 반대 유상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무슨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빨간 거하고 파란 거를 하게 되면 이제 빨간 소음이었는데 얘가 리절팅 노이즈니까 줄어든 그런 소음이 이제 줄어든 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음과 반대 유상의 소리를 만들어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소음을 제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헤드폰에 적용한다면 일반 헤드폰하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일반 헤드폰이고 밑에 있는 것이 소음 제거 헤드폰이에요. 일반 헤드폰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오디오 신호가 이렇게 나와서 음악 신호가 나왔는데, 그 음악 신호가 헤드폰에 이렇게 들어가요. 외부 소음도 이렇게 들어가요. 외부 소음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귀로 이렇게 들을 때 헤드폰에서 들어온 음악 신호하고 외부 소음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귀에서 들을 때 음악과 소음이 같이 들으니까 음악이 이제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음 제거 헤드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오디오 신호가 들어가는 건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외부 소음이 들어왔을 때 뭐로? 소음 감지 마이크로 이 소음을 그 감지한 다음에 그 소음하고 반대 유상을 갖고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소음은 빨간색이고 소음 감지 마이크를 가지고 감지를 해서 반대 유상을 만든 것이 그린이죠. 여기 초록색이니까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만나면 뭐 어떻게 돼요? 그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이제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소음이 제거된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오디오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음 제거 헤드폰이 된다. 여러분들도 뭐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 엔진 소음 제거. 자동차나 비행기에서, 특히 비행기에서는 엔진이 굉장히 큰 소음을 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엔진 소음을 이제 제거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엔진 소음이 들어오잖아요. 자동차나 비행기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엔진 소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엔진 소음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마이크를 이제 가지고, 이 마이크를 가지고 이 소음을 측정한 다음에 그 소음과 반대 유상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신호를 섞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이제 소음이 검은색하고 빨간색이 이렇게 제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스피커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엔진 소음은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제거를 한 거고, 스피커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안내 방송이라든가 했던 마이크에서 나온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배기음 제거. 우리 자동차에서 우리 배기음을 제거하지 않은 자동차, 굉장히 큰 소리를 가지고 달리는 자동차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배기음을 이제 이제 제거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제거하는 거냐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 통을, 여기 이제 동그랗게 서 있는 이 부분이에요. 배기통으로부터 이렇게 배기음이 이제 나와요. 나오면 그 배기음이 하나 통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경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 다른 경로를. 그러면 배기음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 지점에 와서 이 L2라고 하는 것과 L1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소리가 L1과 L2가 2분의 람다만큼 차이 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반파장의 정수배이면, 반파장의 홀수배죠. 홀수배이면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이 지점에서 이렇게 돌아온 것과 이 소리가 여기 와서 상세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작아진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배기음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냐면, 경로를 두 개 만들어서 그 경로 차이가 그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게 만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악기에서 소리를 내는 것들도 이제 소리 간섭 현상을 이용하는 것들인데, 뭐 현악기, 여기 왼쪽에 이제 바이올린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관악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현악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줄의 길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길이의 변화를 일으키죠. 길이의 변화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소리 음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이 관악기 같은 경우도 이 구멍을 이제 손가락으로 막게 되면 여기 길이가 달라져서, 공기 기둥의 길이가 달라져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줄의 길이를 변화시키거나 관악기 같은 경우는 공기 기둥의 길이를 변화시키게 되면 소리가 달라지는데, 뭐 때문에? 정상파의 파장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정상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악기에서 왜 소리가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상파라고도 하고 혹은 정제파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스탠딩 웨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스탠딩 웨이브 그런 거니까 서 있는 파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상파의 합성, 그러니까 정상파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주파수와 진폭이 같은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진행할 때, 그리고 중첩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주파수와 진폭이 같은 파동,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주파수와 진폭이 같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 거하고 빨간 거가 주파수와 진폭이 같은 파동이에요. 그런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진행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파란 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빨간 거가 왼쪽으로 진행할 때 만나게 되면 이게 중첩을 하는데, 이 중첩을 했을 때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게 마디인데, 이 빨간 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마디인데, 이 빨간 점들이 있는 부분들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여기 지금 검은 거가 이제 그거에 중첩된 값인데 가만히 있어요. 얘가 이제 서 있는 파처럼 돼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배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진행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정제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정제파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
마디, 지금 여기 빨간 점이 이 마디가 되는 것들이죠. 마디가 되고, 여기 이제 검은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배가 되는데, 이 배가 최대 진폭, 그리고 여기 마디는 이제 최소 진폭이 되는 그런 값들이다. 그래서 최소 진폭과 최대 진폭이 있는데, 여기 최소 진폭의 차이, 여기를 보게 되면 2파이하고 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파이하고 파이는 얼마예요? 반파장이죠. 그죠? 2파이하고 파이니까 반파장으로 최대 인접, 최대 진폭과 최소 진폭, 여기 지금 최소 진폭이 반파장이고 2분의 3파이고 2분의 파이니까 최대 진폭도 반파장만큼 차이나는 그런 값을 갖고 있다. 이런 정제파가 아까 얘기했던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그 내부에서 이런 정상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달라진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정상파를 관악기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기 이제 관악기가 있죠. 관악기에 관에 입을 대고 불면 관 속에 공기 기둥이 진동해서 종파가 발생하고, 그 내부에서 한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반사파가 발생하죠. 그래서 입사파와 반사파가 중첩되어서 정상파가 만들어진다. 아까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관이 막힌 쪽은 공기가 진동할 수 없어서 마디가 되고, 열린 쪽은 배가 되어서 공기 구멍을 막는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서 관의 길이가 바뀌기 때문에 소리의 높이가 달라진다. 그걸 가지고 이제 소리의 이제 높이를 달리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 최대 진폭을 갖는 것을 배라고 하고, 최소 진폭을 갖는 것을 마디라고 합니다. 현악기도 이와 같은 원리를,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우리 그 물결파의 정상파, 지금까지 경우는 소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타가 서 있는 것처럼 본다 얘기를 했는데, 물결파로 보게 되면 얘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악기 조율을 하는데도 소리의 간섭을 이용하는 건데, 악기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맞추는 것들이잖아요. 그 음을 맞춘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 맥놀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전자제품을 가지고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맥놀이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맞춘다고 한다면, 맥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동수가 거의 같은 두 소리가 중첩된 결과 규칙적으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두 소리의 주파수 차이로 인해서 그 유상 차이가 나고, 그 유상 차이로 인해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반복하기 때문에 생긴다. 지금 같은 경우 수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코사인 2파이 F1T, 코사인 2파이 FT, 그 F1T, F2, F1과 F2는 진동수, 주파수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거의 같은 두 소리인데 주파수가 똑같지는 않죠. 조금 차이가 나게 만들었고, 지금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주파수가 조금 차이가 난다. 이 코사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게 되면 두 개의 주파수의 합과 F1과 F2의 합에 이 나눴으니까 이게 평균값이 되는 것들이죠. 얘는 이제 F1과 F2를 뺀 거 값이니까 차이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코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느린 주파수가 될 거고, 얘는 조금 이제 이거 평균값이니까 빠른 주파수가 되는 값들이죠. 그것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F1과 F2에 해당되는 주파수는 뭐냐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되는 값들이에요. 조금 차이 나기 때문에 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그 파란색은 뭐냐면 이거 중첩된 값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진동수가 거의 같은 두 소리가 중첩돼서 뭘 만드는 거냐면 파란 거를 만들었는데, 파란 거가 지금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들이죠. 요 껍데기 이 부분들을 이렇게, 요 껍데기 이 파란 선에 이렇게 생긴 이 껍데기 부분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포락선, 인벨랍이라고 얘기를 하는 값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른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맥놀이 이제 소리 듣기인데, 이건 이제 실제로 소리를 한번 들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수식의 F1과 F2의 주파수가 있는데, 거기에 110Hz에서 자홍색, 지금 같은 경우 이 자홍색이 110Hz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록색, 여기 청록색이 있는 것들인데 104Hz, 그러니까 얘 110Hz와 104Hz는 6Hz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에 중첩된 결과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파란색이 지금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고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락선 인벨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얘를 어떻게 들어볼 거냐면 110Hz를 2초 동안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104Hz를 2초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의 합쳐진 값을 2초 동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맥놀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얘는 이제 일정하게 2초 동안 들릴 거고 얘도 조금 더 느린 그런 주파수 2초 동안 들릴 거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떠떠떠떠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설계를 할 때도 소리의 간섭을 이용하는데 여러분들 공연장에 가보면 이렇게 좌석이 있고 특히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큰 공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뭐 그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정에도 반사할 거고 벽에도 반사해서 나올 텐데 지금 공부한 것에 생각하면 우리 소리 직접 들은 거하고 반사해서 들은 것이 이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이런 것들이 일으킬 텐데 얘들이 공연장 무대에서 발생한 것들을 관람객의 귀에 직접 도달하는 소리하고 공연장의 벽과 천장에 반사한 소리가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지 않게 벽과 천정 그리고 어떤 좌석에서든지 그런 상쇄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각도를 조절해서 계산해서 만들어야 공연장에 일정한 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공연장 설계를 할 때도 소리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소리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소음 제거 기술 그리고 이제 악기 연주 그리고 악기 조율 공연장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가 특히 그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정상파 그리고 맥누리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파동의 간섭 앞부분인 파동의 간섭 개요하고 소리의 간섭 및 활용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함된 내용들이 파동의 간섭 개요, 소리의 간섭 활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통합한 내용이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